저는 지금까지 나온 데이터를 가지고 코비드-19 백신에 대해서 좀 더 이해 쉽게 한국말로 알려드리고자 제가 오늘 프레젠테이션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질문은 아까 강복 지사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채팅방에 올려주시면은 나중에 질문 대답을 받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능한 많은 질문의 대답을 이번 슬라이드를 통해서 커버하려고 했지만 그래도 더 궁금하신 점은 마지막에 또 저희 그 시간을 통해서 하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제가 항상 이제 프레젠테이션 하기 전에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공지사항인데요. 제가 이 슬라이드를 준비하면서 개인적 이익이나 어떤 이익을 받고자 이 슬라이드를 준비한 것은 아니고요. 그리고 어떤 스폰서를 받거나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코비드-19 백신 리서치 자체는 계속 계속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 결과 내용이 조금씩 지금도 10분마다 바뀌고 있음을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 준비한 내용은 저번 주말에 준비했던 그 데이터를 가지고 준비하였지만 그렇지만 좀 오늘이 지나고 내일이 지나고 다음 주가 지나면 또 내용이 조금씩 달라질 수 있음을 생각하셨으면 좋겠어요. 마지막으로 이제 제가 드리는 전반적인 내용 외에 개인적인 질문이 있으시거나 개인적인 사항이 특이하시거나 이런 경우에는 항상 의료진과 먼저 상의를 하시고 결정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제 코비드 백신 작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저희 면역 체계를 잠깐 이해할 필요는 있어요. 그렇게 하면 좀 더 이해하기가 쉽거든요. 어떤 백신이든지. 그래서 저희가 몸이 어떻게 질병이랑 싸우는 것이 이해하게 되면은 백신을 이해하는데 크게 도움이 됩니다. 이제 면역 체계는 우선 감염이라고 불리는 세균이 몸에 들어오게 되면은 이것을 싸우기 위해서 여러 가지 도구를 사용하게 됩니다. 혈액에 있는 가장 중요한 세포 두 가지가 하나는 적혈구는 산소를 공급하는 피이고요. 그다음에 백혈구라고 해서 감염균과 싸우는 세포가 백혈구입니다. 백혈구 종류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크게는 대식세포라고 해서 세포가 이제 감염균이 들어오면 먹어버리는 게 있고요. 그리고 이제 B 림프군이라고 해서 이게 보이시는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하면 보이시나요? B 림프군이라고 해서 B 림프군 같은 경우에는 아까 대식세포가 먹고 남은 거기에서 조금씩 뭘 떨어뜨려요. 그 세포 이제 감염균에 관해서 그 대식세포가 남긴 바이러스 조각을 먹고 난 다음에 항체를 생성하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그 항체가 이제 저희가 흔히 뉴스에서 듣는 안티바디입니다. 이 항체를 형성하게 되고요. 그리고 기억세포가 이제 남아있다가 다음번에 또 비슷한 세균이 들어왔을 때 빨리 이제 저희 면역군을 일으키는 그 army라고 하죠. 그 군대를 일으키는 그런 빨리 군대를 형성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을 할 수 있게 됩니다. T 림프군도 비슷하고요. 이제 B 림프군의 분할을 촉진하기도 하고 암세포를 죽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백신은 질병에 걸리지 않고 그래서 코비드-19 백신을 맞는다고 해서 코비드-19에 걸리는 것이 아니고 질병에 걸리지 않고 몸이 코비드-19을 유발하는 바이러스에 대한 이 면역 체계를 군대를 빨리 형성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특히 여기서 기억 세포라고 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B 림프군과 T 림프군이 중요한데요. 이 안티바디가 형성이 되면 다음번에 이 세균이 들어왔을 때 몸에서 빨리 군대를 형성해서 군대가 이렇게 큰데 군대를 빨리 조직하는데 시간이 걸리잖아요. 대부분 한 2주에서 3주 걸리고요. 그리고 이제 어떤 몸이 약하신 분들은 한 달도 걸리고 하는데 이것을 빨리 몸에서 기억을 한다면 빨리 군대를 조직할 수 있거든요. 이것을 빨리 조직할 수 있도록 기억하는 이 B 림프군과 T 림프군을 제공하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이제 이것을 만드는데 시간이 걸려요. 세포를 만드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래서 백신 접종 후에 바로 저희가 면역 체계가 형성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한 2주 정도 지금 코비드-19 백신 같은 경우는 한 2주 정도 걸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백신을 맞으시더라도 바로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코비드-19 백신 맞으시고 난 다음에 나가서 이제 감염자와 접촉을 했을 때
감염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은 백신 접종을 하게 되면은 크게는 B세포가 이 안티바디를 생성해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코로나19 바이러스가 몸에 들어왔을 때 이 바이러스를 빨리 기억했다가 이게 우리 몸에 있는 세포가 아니네라고 생각했다가 이 세균을 빨리 없애는 이 면역 체계를 갖추게 되는 것입니다. 백신 종류에는 크게 세 가지가 있어요. 이것은 코비드-19 백신에 어 리밋된 게 아니고요. 여러 이제 크게는 세 가지로 나뉘어지는데 바이러스를 통해서 이 바이러스 인체에 무해한 바이러스 그리고 바이러스 에 있는 몇 가지 조각으로 해서 이제 이뮨 시스템 백신을 만든 경우 그리고 그 바이러스 안에 있는 유전 물질을 통해서 백신을 만든 경우가 있습니다. 아마 지금 뉴스를 많이 보신 분들은 mRNA 백신이라고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mRNA 백신은 이번 코비드-19 백신 으로 해서 처음으로 인트로듀스된 백신이긴 한데 이전에 이 리서치 같은 경우에는 10년 이상 이루어진 리서치고요. mRNA 백신 같은 경우에는 특히 코비드-19 스파이크 프로틴이라 해서 코비드-19이 이렇게 별처럼 막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막 튀어나와 있는데 이 스파이크 프로틴은 저희 몸에는 없거든요. 근데 코비드-19에 있는 바이러스에 있는 프로틴인데 이 프로틴에 대한 항체에 대한 지침서를 저희 몸의 세포에게 전달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가구를 조립할 때 가구에 대한 인스트럭션 받으시죠. 그 인스트럭션이 여기에 들어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인스트럭션을 저희 몸에서 받고 나면은 이 인스트럭션대로 스파이크 프로틴을 인지할 수 있는 항체를 저희가 만들게 됩니다. 벡터 백신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흔히 알고 있는 애스트라제네카랑 지금 얀센, 존슨앤존슨 백신 같은 경우에는 벡터 백신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 백신은 이 유전 물질 mRNA는 이제 아주 작은 이 안에 들어있는 mRNA가 이 안에 들어있는 유전 물질이고요. 이것을 전달하기 위해서 홀 바이러스를 저희 몸에 소개시켜는 거예요. 근데 이 바이러스 자체는 인체에 무해한 바이러스고요. 이 바이러스가 브레이크다운 되면서 여기 지침서가 딱 펼쳐지는 거예요. 제 몸 안에. 그럼 그 지침서를 대로 저희 몸에서는 이 안티바디 항체를 만들어낼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캐나다에 승인된 백신은 총 4가지입니다. mRNA 백신은 화이저 바이오텍 백신으로 총 2번 접종을 하셔야 되고요. 미니멈 간격이 21일 간격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백신이 완주되었다라고 생각하는 기간은 2번 다 백신을 2번 2회를 맞으시고 2주 후에 백신을 다 맞았다라고 얘기하실 수 있으세요. 두 번째 백신은 두 번째는 아니고 순서는 없고요. 모더나 백신 같은 경우에는 똑같이 2번 맞으셔야 하고요. 그리고 똑같이 2차 접종 후에 2주 후에 그때 백신이 완료되었다, 다 맞았다라고 얘기하실 수 있습니다. 벡터 백신 종류에는 애스트라제네카, 코비드쉴드 같은 백신이고요. 그리고 존슨앤존슨 얀센 백신으로 알고 있는 그 백신도 벡터 백신입니다. 애스트라제네카 백신은 2번 맞아야 하고요. 존슨앤존슨 백신은 한 번만 맞으셔도 2주 후에 백신이 완주되었다 아니면 끝났다라고 얘기하실 수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보셔야 할 것은 뭐냐면은 이제 아까랑 비슷한 내용이거든요. 2번 맞는 거. 스토리지 보시면요. 지금 파이저 백신이랑 모더나 백신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mRNA 백신이에요. mRNA 백신은 유전 물질로 만든 백신이기 때문에 굉장히 불안정합니다. 무슨 소리냐면 운반을 하거나 아니면 스토어 할 때, 그러니까 저장을 할 때 빨리 백신이 망가질 수 있어요. mRNA 자체가 빨리 분해될 수 있어요. 효과가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울트라 콜드 프리저라고 해서 마이너스 80에서 마이너스 60도로 이동되어야 되고 보관되어야 합니다. 모더나 같은 경우에도 비슷하고요. 마이너스 25도에서 마이너스 15도. 하지만 애스트라제네카랑 젠슨 백신 같은 경우에는 그냥 냉장 보관으로도 가능합니다. 벡터 백신이기 때문에 좀 더 안정적이고요. 때문에 파이저 백신이나 모더나 백신 같은 경우에는 큰 도시나 이동과 보관이 가능한 큰 도시나 큰 센터에서만
제공을 해주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스토어를 하는데 큰 문제가 있거든요. 이 울트라 콜드 프리저 같은 경우에는 약국에서도 캐리하지 않고요. 그래서 약국에서도 지금 현재 애스트라제네카만 캐리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프리저를 갖출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패밀리 피지션이나 약국에서는 지금 애스트라제네카를 지금 보급하고 있습니다. 잔슨 같은 경우는 승인은 되었지만 아직까지 캐나다에 들어오진 않았습니다. 비슷한 내용으로요. 여기서 보실 것은 지금 효율성에 대해서 비교를 제가 보여드리려고 이거를 준비했는데요. 파이저 백신 같은 경우에는 95%, 모더나 백신은 94%, 70%, 60% 이렇게 나와 있는데 사실 이 넘버가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사실 이 효율성을 비교를 할 때 비교는 사과랑 오렌지랑 비교하는 거를 보시면 돼요. 아니면 짬뽕이랑 짜장면을 비교하신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어떤 게 더 맛있어요? 그런데 사과를 좋아하는 사람은 이게 사과를 비슷한 사과를 놓고 다른 품종의 사과를 놓고 어떤 사과가 맛있어요라고 얘기하면 되는데 사과랑 오렌지를 놓고 어떤 게 맛있어요 물어보면은 이게 효율성이 이게 숫자가 그렇게 큰 의미가 없겠죠. 그 말이 무슨 뜻이냐 하면은 파이저 백신이랑 모더나 백신은 처음에 나왔어요. 그래서 임상 실험이 빨리 들어갔습니다. 임상 실험이 빨리 들어가다 보니 그 당시에 시험 대상자의 변종자 수가 적었습니다. 그런데 애스트라제네카랑 존슨앤존슨은 조금 뒤에 나왔어요. 그 당시에 임상 실험을 할 때 이미 변종 바이러스가 많이 퍼진 상태였습니다. 그 변종 바이러스를 많이 퍼진 상태에서 임상 실험을 했기 때문에 당연히 에피커시가 좀 줄어들었을 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파이저 같은 경우에도 다시 지금 변종을 가지고 검사를 하고 있지만 당연히 에피커시가 좀 줄어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염두에 보시고 이 숫자는 그렇게 큰 의미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여기서 잘 보셔야 할 것은 중증으로 가거나 입원 또는 사망에 이르는 그것을 방지하는데 모든 4가지 백신이 다 100%입니다. 이것을 잘 보셨으면 좋겠어요. 자, 이거는 파이저 백신이고요. 이것은 제가 알기로는 지금 화면이 잘려서 파이저 백신은 파란색이고요. 모더나 백신이고요. 그다음에 여기 이제 애스트라제네카, 존슨앤존슨이 있는데 저희가 효율성을 얘기를 할 때 제가 이제 쉽게 얘기 드리는 경우는 매년 플루 백신 맞으시잖아요. 근데 플루 백신은 더블 도즈로 맞을 때 보통 사람은 원 도즈만 맞는데 이제 나이가 많으신 분은 더블 도즈 맞으시거든요. 그랬을 때 효과성이 60% 정도 됩니다. 그러면 지금 컴페어 했을 때 모든 백신이 거의 60% 지금 다 넘죠. 이번에 캐나다도 그렇고 US 같은 경우에 그렇고 백신 코비드-19 백신을 승인하는 데 있어서 60% 이상이 넘어야 승인을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보통 다른 백신에 비해서 굉장히 효과성이 많이 입증된 상태이고요. 그리고 이제 많이 걱정하시는 분들이 백신이 너무 빨리 나왔다. 이게 충분한 검사 결과를 거친 것인가라는 것을 많이 질문을 하시는데 플루 백신이나 뉴모노코컬 같은 경우에는 폐렴 주사죠. 저 동그라미 사이즈가 임상 실험 대상자입니다. 조그맣죠. 보면은 파이저랑 모더나, 애스트라제네카 이 동그라미 자체가 굉장히 크죠. 그것은 굉장히 큰 대상을 상대로 임상 실험을 했다는 이 사이즈를 보여주는 게 이 동그라미거든요. 제가 여기에 사이즈 오브 클리니컬 트라이얼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것을 보시면 이게 진행은 빨리 되었으나 왜냐하면 코비드-19이 지금 미치는 사회적 영향과 건강 이제 전체적인 팬데믹 영향으로 인해서 진행은 빨리 되었으나 클리니컬 트라이얼 자체가 작지는 않았다라고 보여지는 거라고 얘기하실 수 있습니다. 제가 오늘 이제 이스라엘 같은 경우에는 많은 국민적으로 빨리 백신이 인트로듀스 되었고요. 그리고 국가적으로 백신을 빨리 프로모트했기 때문에 많은 60% 이상이 지금 백신을 맞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실시간 통계를 통해서 이 백신과 지금 코비드 케이스가 어떻게 달라졌는지 한번 보여드리고자 준비했습니다. 그러면 제가 볼까요? 잠깐만요.
자, 이게 스크린이 보이시나요? 네. 네, 그러면은 이스라엘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제가 이거를 좀 옆으로 한 다음에 12월 19일 날부터 백신을 시작을 해서 지금 12월 20일 어제 날짜로 해서 60% 이상이 60% 이상의 국민이 16세 이상인 경우에는 앨리스트 1 도스를 맞았습니다. 그래서 2 도스를 다 맞은 건 아니고요. 앨리스트 1 도스를 맞았어요. 60% 이상이. 2월 24일 정도에 갔을 때 50% 이상이 다 맞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2월 8일 정도에 갔을 때 2월 8일 정도 9일에서 8일 정도 사이에서 40% 이상이 다 맞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지금 캐나다 같은 경우에는 현재 국민의 한 23% 어린아이 제외하고 국민의 23% 정도 백신을 맞은 경우입니다. 그럼 저희는 이거랑 비교한다면 한 이 정도 여기에 와 있는 거겠죠. 코비드 19 케이스를 봤을 때 이거는 위클리거든요. 백신이 시작하고 12월 18일 날 시작하고 1월 15일 정도 같이 갔을 때 픽을 하고요. 아까 40% 이상 맞았을 때가 2월 8일 정도 됐거든요. 1월 8일 정도 됐을 때부터 감소세로 그래프가 내려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현재는 이렇게 많이 내려와 있고요. 데일리 컨퍼럼드 케이스 보시면은 저희가 10월부터 보지 말고 12월 아까 19일부터 백신이 시작했으니까 이 정도부터 봤을 때 똑같이 매일 통계 사항을 보면은 1월 15일 날 픽을 했다가 아까 제가 40% 맞았을 때가 2월 8일이었죠. 2월 8일로 갔을 때 그때부터 감소세로 내려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인구의 한 40%에서 50% 상황이 됐을 때 감소세로 내려가는 것을 볼 수 있고요. 원 도수만 맞았을 때도. 그리고 확실히 지금 60% 갔을 때는 플래토를 보실 수 있으세요. 그래서 다시 화면을 바꿔서 백신 부작용에 대해서 아마 궁금하신 분들이 많으실 텐데 일반적인 부작용은 이제 주사 맞은 발이 통증이 오거나 아니면 근육통이라고 하죠. 이렇게 팔이 이렇게 무겁거나 아니면 이렇게 한 대 맞은 기분 이런 기분이 드실 수 있고요. 부어오를 수도 있고 빨갛게 변하실 수도 있습니다. 코비드 19 암이라고 해서 굉장히 흔하지 않은 경우지만 이렇게 크게 불어나시는 분들도 있으세요. 근데 그것도 이제 사라지게 됩니다. 점차. 몸 전체로는 피로감, 두통, 근육통, 오한 발열, 메스꺼움 등이 많이 일어나는 경우입니다. 대부분 뭐 감기 증상처럼 이렇게 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그것도 이제 백신 접종 후에 생길 수 있는 흔한 부작용입니다. 부작용 처치법에 대해서 알려드리면 이제 손이 팔 맞은 부분이 많이 불편하시면은 아무것도 안 하셔도 괜찮지만 뭔가 하시고 싶다고 하시면은 깨끗한 수건을 차갑게 적셔서 물을 꽉 짠 다음에 덮었다가 뗐다가 덮었 뗐다 하시면은 좀 많이 가라앉으실 수 있고요. 맞은 팔을 안 움직이시면 안 돼요. 그래서 계속 보통 때처럼 움직이셔야 하고요. 그렇다고 해서 심한 근육 운동이라든지 막 그 팔을 많이 쓰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보통 일상생활에 쓰는 것처럼 그 팔을 써 주셔야지 빨리 근육통이 나으실 수 있으세요. 몸에서 오한이 나거나 많이 이제 감기 증상처럼 피곤하시거나 이렇게 하시면 수분을 충분히 섭취를 하셔야 하고요. 그리고 이제 피버가 난다 그러죠. 이제 열이 나시면은 옷을 가볍게 입으셔서 피버가 이제 전체적으로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2차 접종을 받은 경우에는 두 번째 접종 후에는 첫 번째보다는 더 큰 부작용을 겪으실 수 있습니다. 그것이 안티시페이트 되고요, 지금은. 그 이유는 이제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기억 세포가 기억을 하고 있다가 다시 그 비슷한 프로틴 그 감염균 같이 생긴 그 프로틴 파이크가 들어오면은
몸에서 빨리 반응을 해요. 그리고 좀 더 큰 반응을 하게 됩니다. 이것은 저희 신체가 면역력을 생성하였다는 정상적인 신호이며 이것도 며칠 내에 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두 번째 접종 후에는 좀 더 많이 피곤하실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기억하셨다가 이제 접종 그다음 날 너무 무리한 활동하지 않으시도록 이렇게 스케줄을 잘 하셨으면 좋겠어요. 이제 부작용이 생기고 이제 의사나 의료진에 문의해야 할 경우에는 주사 맞은 부분이 이 발적이나 통증이 점점 더 아주 커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24시간 동안에는 아주 많이 아프실 수 있어요. 그리고 주사를 맞고 나면 그 부분을 계속 생각하기 때문에 '내가 여기 주사를 맞았구나.' 생각하기 때문에 당연히 좀 더 신경이 쓰이세요. 이제 바쁜 일을 하다 보면 기억이 잘 안 나는데 뭐 밤에 눕거나 아니면은 다른 생각을 하고 있지 않을 때 머릿속에서 이 주사 맞은 것밖에 기억이 안 나기 때문에 계속 신경이 쓰실 수 있는데 이것이 눈에 띄게 통증이 심해지거나 아니면은 내가 견딜 수 없는 상태가 되었을 때는 의료진에게 문의를 하셔야 하고요. 그리고 인제 3-4 일이 지났는데도 사라지지 않고 계속 처음에 맞았던 그 상태로 많이 아팠을 경우에는 의료진에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인제 다른 병 질환이 없으시거나 인제 타이레놀을 원래 드시던 분들은 타이레놀 정도는 드실 수 있으세요. 미리 드시는 것은 권유하지 않고요. 인제 나중에 통증이 생기거나 뭐 열이 나거나 좀 아프다 그러면 타이레놀 정도는 드실 수 있으세요. 심각한 알레르기 반응에 대해서 아마 들으셨던 분들은 들으셨을 거예요. 그 인제 백신을 맞으셨던 분들은 아마 여기에 대해서 인제 설명을 좀 들으셨을 수도 있는데 심각한 알레르기 반응은 아나필락틱 리액션이라고 해서 어떤 백신이든지 어떤 약이든지 먹었을 때 심각한 알레르기 반응이 일어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흔하지는 않지만 그렇기 때문에 접종을 하고 난 다음에 그 장소에 한 15분 정도 앉아 계세요라고 얘기하는 이유가 이 알레르기 반응을 보기 위한 조치입니다. 알레르기가 나타나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냐면은 호흡 곤란이 오거나 얼굴이나 목에 두드러기가 나는 경우가 있어요. 특히 인제 입술이나 tongue 아니면 목이 붓는 경우에는 호흡과 곤란으로 이루어질 수 이 연결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심각한 알레르기의 예고요. 온몸에 발진이 생기는 경우에도 심각한 알레르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바로 의료진에 연락을 하셔야 하고요. 그리고 인제 집에 계신다 그런 경우에는 바로 911에 전화하셔서 치료를 요청하셔야 합니다. 치료법이 있기 때문에 바로 치료받으시면 없어질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부작용은요, 일상생활에 지장을 줄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두 번째 주사를 맞으시고 나면 많이 피곤하셔서 일을 하기 힘드실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며칠 내에 사라질 수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지금 캐나다에 보급되고 있는 백신 세 가지 다 종류는 두 번 접종을 해야지 접종 지금 최상의 면역력이 생성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백신 준 분이나 아니면 의사가 당신은 두 번째 주사는 맞지 마세요."라고 한 경우가 아니면 대부분의 경우는 두 번 주사를 맞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면역 체계가 구성되는 데는 최소한 2 주가 걸리기 때문에 어 2차 접종하고 나셔도 2 주가 지나야지 '아 이 사람은 접종을 완료했다.'라고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인제 나는 접종을 다 받았다고 하더라도 다른 사람과 또 인제 맞지 않은 사람 또는 인제 아직까지 뭐 10% 5% 정도 어 그런 분들 그 효율성을 받지 못하신 분들 그런 분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저희는 모든 수단을 이용해서 마스크를 쓴다든지 아니면은 5 미터를 유지한다든지 그것은 계속 하셔야 해요. 지금까지 나온 데이터로는 계속 이것을 계속 해야 합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좀 더 이런 것이 완화될 수 있지만 지금은 계속 사용하셔야 합니다. 백신을 지금 예약했는데 이게 "내가 몸이 상태가 좋지 않아요."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으세요. 그래서 열이 있거나 코vid 증상이 있는 경우에는 상태가 호전될 때까지 접종을 연기하라고 합니다. 어떤 경우냐 하면은 열이 인제 있는 경우에는 우선 코비드-19 테스트를 받으시는 게 우선 먼저고요. 그리고 뭐 기침을 많이 한다든지 몸살기가 있다든지 이런 경우에는 코비드-19 증상이
코비드-19 감염되지 않은 상태라면은 확실하게 네거티브라면은 집에서 좀 리커버할 때까지 기다리셔도 괜찮습니다. 조금 피곤한 상태는 괜찮아요. 그냥 맞으시는 게 더 효과적이고요. 그 이유는 내가 몸이 100%가 됐을 때 이 면역 체계를 구성하는 데 최상의 효과를 받으실 수 있으세요. 그런데 내 몸은 지금 50% 밖에 컨디션이 되지 않으면 이 면역 체계가 막 일어나는 데 있어서 그렇게 최상의 효과를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연기를 하라고 하는 거고요. 하지만 아시다시피 백신을 한번 연기하게 되면은 한 달이 될 수도 있고 지금 더 길게 기다리셔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피곤한 것 같아 이런 경우에는 연기하지 마시고 그냥 받으시는 게 좋고요. 열이 많이 난다. 이거는 정말 이제 아픈 것 같아. 보통 때 같으면 의사를 봐야 할 것 같아라고 하시는 경우에는 연기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잘 모르겠다 이러시면은 의료진에 상의를 하셔야 하고요. 그리고 현재까지 나온 가이드라인으로는 코비드 백신을 맞았다면은 다른 독감이나 대상포진 백신 같은 경우에는 14일이 지나고 맞으셔야 합니다. 똑같이 다른 백신을 먼저 맞았다면 대상포진 백신이나 뭐 독감 주사를 최근에 맞았다면 14일 이후에 코비드-19 백신을 맞으셔야 합니다. 그 이유는 지금 이 효율성이라든지 효과성 또는 이것이 부작용이 생기면 이 부작용이 코비드-19 백신 부작용인지 다른 접종의 부작용인지 이거를 어 배 감 이제 그것을 이제 separate 하려고 따로 맞기를 지금 권유하는 그런 거고요. 이거를 뭐 까먹고 그냥 맞았다 이러면은 그렇게 해서 그렇게 염려하실 상황은 아니고요. 단지 뭐 어떤 부작용이 생기면 이 부작용이 진짜 어디에서 나오는 건지 알기 위해서 계속 스터디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따로 맞기를 지금 권유하고 있는 지금 캐나다에선 권유하고 있습니다. 혹시 약을 드시거나 아니면 질병이 있으신 분들 플루 백신 때도 독감 주사도 마찬가지지만은 대부분은 어 약물을 드신다고 해서 이게 크게 문제가 될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약물을 드시는 분들은 계속 약을 드시면서 그리고 인제 코비드-19 백신 맞으시면 되고요. 단지 면역 체계를 억제하는 약물을 드시는 분들이 있으세요. 예를 들어서 암 환자분들 그리고 인제 심한 면역 체계에 문제가 있으신 분들은 그런 면역 체계 약을 드시는 분들은 의료진과 상의를 하시고 인제 백신을 맞으시면 되겠습니다. 애스트라제네카 지금 벡터 백신 같은 경우에는 애스트라제네카랑 존슨 앤 존슨 백신 두 가지가 지금 승인되어 있는데요. 블러드 클럿 때문에 아마 많은 걱정을 하고 계실 아마 혈전 문제, 혈전 부작용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인제 뉴스에서. 애스트라제네카 백신 같은 경우에는 0.0004% 이지만은 보고가 되었고요. 그러니까 한 4 명에서 1 밀리언에 맞았을 때 한 4명 정도 걸로 지금 블러드 클럿에 관한 그런 부작용이 보고가 되었습니다. 음 여기서 인제 계속 지금 연구가 지금 어제도 계속 페이퍼가 나오고 있고 계속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어요. 왜냐하면 인제 어떻게 이런 연결 관계가 있는 것인지 아니면 이게 정말 연결 관계가 있는 것인지에 관해서도 연구 중이고요. 참고로 이거는 참고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birth control 드시는 분들, 호르몬제를 드시는 분들은 0.09% 정도의 인제 혈전 문제 부작용이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average Canadian 뭐 인제 보통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0.13% 혈전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음 보통 사람들의 일어나는 그 혈전 문제보다 사실 애스트라제네카를 맞아서 혈전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적은 이유는요. 보통 캐네디언 이제 사람들을 연구를 했을 때 뭐 비행기를 탄다든지 뭐 기저 질환이 있다든지 이런 경우에는 당연히 혈전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가능성이 좀 더 높겠죠. 그러니까 당연히 좀 높아지는 그게 있어요. 특히 비행기를 타는 경우에는 굉장히 인제 큰 이제 혈전 문제가 많이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케이스거든요. 그럴 경우에는 케이스 인제 넘버가 많이 올라가고요. 참고로 중증으로 해서 코비드-19 인펙션으로 해서 중증으로 해서 입원되었을 경우에는 혈전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15% 까지 올라갑니다.
모든 분들이 코비드 19에 걸려서 중증으로 다라는 것은 아니죠. 하지만 만약에 입원을 하게 되어서 상태가 나빠졌을 때 혈전이 문제가 생길 가능성은 15%입니다. 이 슬라이드를 보여드리는 이유는 이 넘버를 그렇게 크게 생각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아요. 대부분 이제 약을 드시거나 백신을 추천을 할 때 benefit and risk를 보거든요. 내가 가지고 있는 리스크가 어느 정도인지, 그리고 내가 이 백신으로 해서 받는 이익이 어느 정도인지 이것을 보고 이제 저희가 권장을 합니다. 그래서 사람마다 조금씩 다를 수 있어요. 제가 만약에 병원에서 일하는 널스라면은 코비드 감염될 수 있는 가능성이 훨씬 많고 위험 부담을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여기에 해당을 하게 되는 거예요. 굉장히 낮은 위험, 백신의 부작용의 위험을 있지만은 그 위험 부담이 이 15%보다 낮기 때문에 이것을 보고 이것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나는 만나는 사람도 아무도 없고 코비드 19에 절대 걸리지 않을 것 같아. 이런 경우에는 그분에 따라서 또 다시 다른 결정을 하실 수 있어요. 어떤 위험 부담도 갖고 싶지 않다. 그럴 경우에는 그분 또 그렇게 결정하실 수 있으세요. 그렇기 때문에 개인마다 좀 차이가 있고요. 그걸 생각하시는 거에 따라서 이제 내가 가질 수 있는 위험부나 내가 얻을 수 있는 이익 이런 것을 잘 생각하셔서 결정하셨으면 좋겠어요. 현재 온타리오에서는 지금 페이스 2에 들어갔습니다. 백신 롤아웃 페이스 2에 들어갔고요. 4월 달에는 지금 75세 이상인 분들은 거의 다 어퍼가 들어간 경우고요. 60세 이상인 경우에도 4월 말까지 거의 다 백신을 하기를 이제 백신 어퍼는 끝났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은 핫스팟 커뮤니티라고 해서 포스탈 코드에 따라서 거기에 이제 핫스팟인 경우에는 16세 이상, 18세 이상인 경우에는 코비드 19 백신을 어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꼭 나이가 많거나 아니면은 의료기관에 종사하는 분이 아니시더라도 주사를 맞으실 수 있어요. 핫스팟에 있는 경우에는. 그래서 그 우편 번호로 체크하실 수 있고요. 제가 나중에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보시고 이제 내가 거기에 해당된다 그러면은 좀 더 빨리 백신을 맞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6월 말까지는 대부분의 파퓰레이션이 이스라엘처럼 60%에서 그 이상으로 최소한 한 도스는 맞을 수 있도록 지금 하는 것이 온타리오의 목표입니다. 제가 부킹하는 거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러면은 부킹하는 거 보이시나요? 제가 링크를 아마 나중에 보내드릴 수 있고요. 강수연 복지사님을 통해서 아니면은 링크가 없으시면은 코비드 19 백신 부킹이라고 구글에 치셔도 괜찮습니다. 온타리오 부킹이라고 치시면 대부분 코비드 19 ontario.ca 여기로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제일 먼저 물어보는 것이 이제 포스탈 코드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포스탈 코드 이제 제가 만약에 토론토 놀스역 쪽에 사신다 그러면은 뭐 M2M 4LC 이렇게 해서 넣게 되면은 넣어볼게요. 이제 제 포스탈 코드를 넣고 클릭을 하게 되면 eligible 그룹 여기를 넣을 수 있는 칸이 생겨요. 그러면은 나는 50세 이상이다. 그러면 이걸 누르시면 되고 나는 40세에서 49세 이상이다. 그러면 이걸 누르시면 돼요. 그래서 스타트를 누르면 40세에서 49세 이상인 사람은 파머시에서 예방접종을 지금 할 수 있습니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를 눌러서 이제 가까운 약국을 알아보셔도 되고요. 아니면 원래 원래 다니시는 약국이 있으면 혹시 거기에서 이제 예방접종을 할 수 있는지 여쭤보셔도 돼요. 약국은 그 개인 약국마다 따로 전화를 하셔서 어포인먼트 하셔야 되고요. 아니면 집 근처에 있는 약국이 있으면 거기에 전화해서 알아보셔도 괜찮습니다. 내 나이 그룹이 50세에서 이상이다라고 하면은 이걸 누르시면 돼요. 그러면 헬스카드가 있냐고 물어보면 헬스카드가 있다.
스타트 누르시면 프로벤셜 온라인 부킹 시스템을 통해서 부킹하실 수 있고요. 또는 약국에서 맞으실 수 있습니다. 약국에서는 애스트라제네카를 주고 있습니다. 이 프로벤셜 부킹 시스템을 통해서 하시면 파이저나 모더나를 맞으실 수 있습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컨티뉴 누르시면 되는데 혹시 나는 이게 어렵다 이렇게 하시면 전화하시면 됩니다. 여기 전화번호 있죠? 전화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나는 온라인으로 할 수 있다라고 하시면 컨티뉴 누르시면 돼요. 컨티뉴 누르시면은 부킹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러면은 나는 내가 맞을 그 턴이 됐다. 이거는 나의 그룹이 된다 이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제 agree 하시고 컨티뉴 누르시면 돼요. 이제 여기에서 나머지 쓰시면 돼요. 헬스 카드 번호, 버전 코드, 그다음에 이제 뒤에 있는 헬스 카드 뒤에 9자리 숫자, 그리고 생년월일, 포스탈 코드 누르시면은 백신을 어포인먼트를 할 수 있는 그 단계로 넘어가게 돼요. 그 다음에는 굉장히 쉬워요. 이제 날짜를 선택하시고 하시면 되거든요. 그리고 장소와 날짜가 나오게 됩니다. 첫 번째 부킹이고요. 혹시 이것이 어렵고 아니면 시니어 분들랑 같이 이제 사시는 분들 아니면 시니어 분들 알고 있으시면은 사실 다른 사람이 도와줄 수도 있습니다. 이 부분은. 그래서 이제 마지막 퀘션에 나는 이 사람을 도와주는 사람이다라고 물어보는 퀘션이 있거든요. 근데 거기에 이제 클릭을 하시면 여기 들어가는 정보는 다 주사를 맞는 그 접종자 정보고요. 도와주는 사람의 뭐 이메일 주소나 아니면 전화번호를 넣으시면은 혹시 이제 백신 어포인먼트가 캔슬되거나 아니면 문제가 있을 때 그 접종 예방 접종을 도와줬던 그 사람한테 가이디언한테 전화가 올 수 있습니다. 그럼 그분이 전화를 받으셔서 캔슬되었군요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가족분들이나 아니면은 가이드 해주시는 분들 이렇게 해서 도와주실 수 있다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끝났는데요. 마지막은 이제 저희 팀 멤버인데 저희는 대부분 주사를 다 맞았지만은 사실은 마우스 쉴드 마스크 다 쓰고 일을 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저희 팀 멤버들은 다 이제 대부분은 다 예방 접종은 첫 번째 도수는 다 맞았고요. 하지만은 이것이 예방 접종이 끝났다고 해서 바로 예전 상태로 돌아가는 것이 아님을 알고 계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은 저희가 아직 백신에 대해서 이 백신이 어떻게 전파하는지 코비드-19 나를 프로텍트 할 수 있지만 다른 사람을 프로텍트 할 수 있는지에 관해서는 아직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태이고요. 얼마나 전파력을 늦출 수 있는지는 아직 연구가 지금 이루어지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나를 보호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다른 사람을 보호하기 위해서 저희가 지금까지 알고 있는 그런 안전 수칙, 마스크 착용이라든지 5m 간격 또는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 이런 곳은 피하시는 게 좋고요. 그리고 손을 자주 씻는 것 이런 것들은 정말 계속해서 지켜주셔야 하는 것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끝나셨나요, 선생님? 네, 끝났습니다. 네, 그러면 제가 여기서 그 레코드를 마치겠습니다. 레코드를 네. 잠시 끌게요.